역사는 반복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역사는 그 파멸의 속도가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릅니다. 여러분, 정확히 1년 전인 2025년 1월을 생생하게 기억하십니까? 전 세계 기술 패권의 지도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뒤집히는 줄 알았던 그 충격적인 사건 말입니다.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이 공포에 질려 밤잠을 설치고 월스트리트에 잘 나가는 트레이더들이 비명을 질렀던 바로 그날, 단 며칠 만에 시장에서 무려 800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800조 원. 감이 잘 안 오시나요?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지배하고 일론 머스크를 세계 최고의 부자로 만든 기업, 테슬라 전체를 지금 당장 시장에서 통째로 사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 단숨에 연기처럼 사라진 겁니다. 그 엄청난 태풍의 눈 속에는 중국의 무명 스타트업 딥시크가 있었습니다. 강남 빌딩 한 채 값도 안 되는 단돈 80억 원으로 수조 원을 쏟아부은 미국의 최첨단 AI들을 무릎 꿇렸던 그들. 당시 사람들은 환호하며 말했습니다. 미국의 시대는 갔다. 이건 대륙의 실수가 아니라 대륙의 역습이다. 하지만 1년이 지난 2026년 1월 현재 세상을 집어삼킬 것 같던 그 거대한 붉은 용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혁명이라 칭송받던 그들의 기술은 이제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기세등등하던 중국의 AI 굴기는 거대한 벽에 부딪혀 신음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난 365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우리는 딥시크 쇼크의 화려한 시작부터 처참한 몰락까지 하드웨어의 한계와 첩보 영화 뺨치는 밀수작전, 그리고 체제 자체가 가진 태생적 모순이 얽히고 설킨 이 거대한 드라마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간을 딱 1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25년 1월, 딥시크가 야심차게 내놓은 AI 모델 R1과 V3을 공개했을 때 업계의 반응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AI 업계에는 깨지지 않는 절대적인 불문율이 하나 있었거든요. 똑똑한 AI를 만들려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실제로 오픈 AI나 구글이 모델 하나를 학습시키는데 수천억 원, 아니 조 단위의 돈을 쓰는 건 상식이었습니다. 비싼 엔비디아 칩 수만 개를 연결해서 전기를 하마처럼 먹어가며 돌려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딥시크가 이 불문율을 보란듯이 깨버린 겁니다. 얘네가 공개한 학습 비용이 고작 5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0억 원 수준이었어요. 이건 마치 동네 카센터에서 조립한 차가 페라리나 람보르기니랑 똑같은 속도로 서킷을 도는 거랑 똑같은 충격이었죠. 실제로 R1 모델은 출시되자마자 미국 애플 앱스토어 다운로드 1위를 찍었고 세몰트먼 같은 거물들도 우리가 틀렸을지 모른다며 긴장했었죠. 심지어 트럼프 전 대통령마저 왜 우리는 저렇게 싸게 못 만드냐며 실리콘밸리 CEO들을 닥달했을 정도니까요. 엔비디아 주가가 17%나 수직 낙하했던 것도 단순히 매출 걱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라, 굳이 비싼 엔비디아 칩 안 써도 되네? 이 생각이 퍼지는 순간 엔비디아 제국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공포 때문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딥시크는 AI의 로빈 후드이자 가성비의 제왕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과 뒤에는 치명적인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겉모습에 열광하느라 그 안에서 썩어 들어가고 있던 기초 체력의 부재를 미처 보지 못했던 겁니다. 딥시크의 신화가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발목을 잡은 건 역시나 미국의 무자비한 칩 규제였죠. 미국 정부가 딥시크 쇼크 이후에 AI 반도체 수출 통제를 진짜 꽉 조여버렸거든요. 엔비디아의 최신 칩인 블랙웰 시리즈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 전용으로 성능을 낮춘 저사양 칩까지 싹 다 막아버렸습니다. 딥시크는 원래 2025년 하반기에 차세대 모델 R2를 내놓으면서 굳히기에 들어가려 했는데 훈련시킬 두뇌가 사라져버린 셈이죠.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선택한 게 자국산 칩, 화웨이의 어센드 시리즈였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화웨이 칩이 엔비디아를 따라잡았다면서 난리도 아니었죠. 하지만 현장 개발자들이 마주한 현실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최고급 F1 레이싱카를 설계해놨는데 엔진은 경운기 모터를 갖다 끼운 격인 거예요. 화웨이 칩은 개별 성능도 떨어지지만 진짜 문제는 연결성이었습니다. AI 학습은 칩 하나가 하는 게 아니라 수천 수만 개가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얘네는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속도가 너무 느리고 툭 하면 시스템이 뻗어버리는 겁니다. 학습 한번 돌리려면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게다가 소프트웨어도 문제였어요. 전 세계 개발자들은 엔비디아의 쿠다 플랫폼에 익숙한데 화웨이 자체 플랫폼은 호환성이 엉망진창이었거든요. 버그 하나 잡느라 며칠 밤 새우는 건 예사였고요. 결국 저비용 고효율을 외치던 딥시크의 강점은 하드웨어의 비효율성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전공법으로 안 되니까 딥시크는 이제 어둠의 경로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작년 말 기술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유령 데이터 센터 사건. 기억나시죠? 칩이 너무 급했던 딥시크가 동남아시아, 싱가포르랑 말레이시아 쪽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유령 회사 이름으로 엔비디아 고성능 칩을 대량 주문한 거죠. 수법을 보면 진짜 영화 미션 임파서블이나 범죄의 재구성 뺨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엔비디아 감사팀이 현장 실사를 나온다는 첩보를 입수하면 빈 창고에 가짜 서버렉을 채워놓고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서 마치 활발하게 돌아가는 데이터 센터인 척 연기를 한 겁니다. 심지어 현지엔 알바 써서 직원 코스프레까지 시켰다는 루머까지 돌았죠. 그러다 감사팀이 떠나면 그 즉시 서버 해체 작업 들어갑니다. 나사 하나하나 분해된 칩들은 소형 화물로 위장돼서 배로, 트럭으로 중국 국경을 넘었습니다. 일명 개미굴 파기식 밀수 작전이었죠. 물론 엔비디아 쪽에선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업계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게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거.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한다던 기업이 뒤로는 밀수꾼들과 손을 잡아야만 연명할 수 있는 현실. 이게 바로 2026년 중국 AI 산업의 민낯인 겁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한계보다 더 딥시크를 옥죄어 온 건 바로 신뢰의 붕괴였습니다. AI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대화하며 데이터를 쌓잖아요. 그런데 내가 딥시크와 나눈 은밀한 대화, 내 개인정보가 중국 공산당에 들어간다면? 어우,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근데 이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서방 보안 전문가들이 딥시크 앱을 뜯어봤더니 충격적인 사실이 나온 거예요. 사용자의 키보드 입력 패턴, IP 주소, 심지어 채팅 로그까지 암호화돼서 중국 국영통신사인 차이나 모바일 서버로 실시간 전송되고 있었던 겁니다. 중국에는 국가정보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국가 안보를 위해 정부가 요구하면 기업은 무조건 데이터를 내놔야 한다. 즉, 딥시크 서버에 있는 내 정보는 언제든 중국 정보 당국 책상 위에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폭로되자마자 전 세계적인 딥시크 엑소더스, 즉 대탈출이 시작됐습니다.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대만, 호주가 공공기관 사용을 전면 금지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죠. 작년 초에 산업부랑 국방부에서 국가 기밀 유출된다면서 공무원이랑 군 장병들 사용을 원천 차단했잖아요. 싸고 좋았는데 알고 보니 스파이였다니. 배신감을 느낀 사용자들은 앱을 다 지워버렸고 결국 딥시크는 글로벌 시장에서 철저히 고립된 디지털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6년 1월 12일 딥시크는 논문을 하나 발표하며 사실상 백기투항을 선언합니다. 논문 내용이 참 처절했어요. 현재 컴퓨팅 자원으로는 구글 제미나이나 오픈 AI의 최신 모델을 따라잡는 게 불가능하다. 1년 전 엔비디아를 조롱하던 그 패기는 온데간데 없어진 거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들이 말한 하드웨어 부족은 핑계일 뿐이고 진짜 문제는 시스템 그 자체에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핵심은 창의성과 추론 능력이잖아요. 이 능력은 자유로운 사고와 제한 없는 데이터 학습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중국의 AI는 태어날 때부터 뇌의 일부가 꽁꽁 묶여 있어요. 여러분, 딥시크한테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본 적 있나요? 아니면 천안문 사태에 대해 말해달라고 하면 어떤 반응일까요? 딥시크는 대답을 회피하거나 공산당이 미리 입력해둔 표준 선전 문구만 앵무새처럼 읊어댑니다. 이게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AI 신경망은 모든 지식이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거든요. 그런데 특정 주제, 특정 단어, 특정 사고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끊어버리는 검열 필터를 강력하게 걸어버리면 AI의 전체적인 지능 지수가 뚝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최근 테스트 결과를 보면 딥시크는 수학이나 코딩 같은 답이 정해진 문제는 잘 풉니다. 그런데 복잡한 사회 현상을 분석하거나 비판적인 사고가 필요한 영역에선 갑자기 논리가 꼬이고 바보가 돼버려요. 뇌 전두엽을 마비시켜 놓고 선제적인 사고를 하라고 채찍질하는 꼴이니 당연한 결과겠죠. 게다가 딥시크가 그동안 오픈 AI 답안지를 몰래 베껴서 학습했다는 증거들도 쏟아지고 있잖아요. 남이 푼 문제집 해설지를 달달 외워서 시험 잘 쳤던 학생이 막상 응용 문제 나오니까 펜 놔버린 꼴입니다. 이게 바로 사상의 자유가 없는 국가에서 AI 혁명에 성공할 수 없는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자멸하는 사이에 경쟁자들은 저만치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업 삼성전자의 행보가 눈에 띄는데요. 중국이 칩 부족에 허덕일 때 삼성은 CXL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딱 꺼내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 메모리 용량 무한 확장팩 같은 거예요. 기존엔 부품들이 각자 자기 밥그릇만 썼다면 CXL은 거대한 뷔페처럼 메모리를 공유해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데이터 처리 속도는 빨라지고 비용은 획기적으로 줄어들죠.
삼성은 올해부터 ECXL 기반 D램 모듈 양산을 본격화하면서 반도체 시장의 자존심을 완벽하게 회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칩 구하러 다닐 때 한국은 칩의 구조를 바꾸고 있다. 기술 격차는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반면 슈퍼갑이 된 엔비디아는 고압적입니다. 최근 중국 고객사들한테 저사양 칩 팔면서 내건 조건들을 보셨나요? 진짜 가관입니다. 돈은 무조건 100% 선불로 내라. 주문 취소도 안 되고 환불도 절대 안 된다. 싫으면 말든가. 중국 매체들은 이건 너무 가혹한 노예 계약이다라면서 분노했지만 어쩌겠습니까?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죠. 중국 파운드리 업체가 화웨이 칩 대신 만들어주려 애쓰고는 있는데 수율이 처참합니다. 불량률이 무려 95%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칩 100개 만들면 95개는 쓰레기통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자립갱생을 외치는 중국 반도체의 현주소입니다. 자, 이제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1년 전 80억 원의 기적이라 불리며 화려하게 등장했던 딥시크. 그들은 분명 AI 시장에 신선한 충격을 줬고 빅테크들의 독점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돌풍은 1년 만에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가고 있네요. 딥시크의 몰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혁신은 단순히 돈을 아끼거나 남의 기술을 베끼거나 밀수 같은 꼼수를 부린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자유로운 상상력, 그리고 투명한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는 기술은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파도 한 번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딥시크가 몸소 증명해 주었습니다. 물론 중국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14억 인구와 막대한 자금력으로 또 다른 제2의 딥시크를 만들어내겠죠. 하지만 검열받는 지능이 자유로운 지능을 이길 수 있을까요? 2026년 AI 전쟁의 승패는 이제 기술이 아니라 체제에서 이미 갈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한때 세상을 호령할 뻔했던 기업의 흥망성쇠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길과 미래 투자 전략에 대한 힌트를 꼭 얻으셨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놀랍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